안녕하세요. 허용누수 탐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수가 진행되고 있으면 누수 탐지사가 오기 전에 고객분들이 해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누수 탐지하기 전 자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것 피해 최소화시키기로 잡았는데요. 왜 이렇게 잡았냐면 지금 영상을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고요. 그 피해 현장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떨어졌대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떨어졌다고 해요. 여기에서. 근데 제가 갔을 때는 물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말랐네요. 그랬더니 한마디를 툭 던지시더군요. 그래서 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올라갔어요. 다음 영상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소리 들어보세요. 소리. 지금은 안 떨어지네. 네, 지금 우리 잠궈놨으니까. 들으셨나요? 우리 잠궈놨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지금은 안 떨어지네. 네, 지금 우리 잠궈놨으니까.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누수가 그러니까 되니까 이제 올라왔겠죠. 밑에 피해 집에서 올라와서 우리 집 떨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위층에 이제 분이 어떤 걸 조치하셨냐면 계량기를 그냥 잠가 버리셨어요. 계량기 자체를 그냥 잠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바로 이제 안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여기 바로 밑에 가보니까 이렇게 물 받쳐 놓으셨더라고요. 여기로 떨어지는 게. 휴지예요, 휴지. 휴지로 이렇게 받쳐 놓으셨더라고요. 떨어지고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안 떨어지는 상황이면은 더 이상 탐지할 게 없었는데, 계량기를 잠가 놓으셨다고 하니까 탐지할 거리가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포인트를 잡고요. 탐지를 시작합니다. 바닥이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기준이 있어요. 포인트를 잡고 탐지를 시작해요. 바닥이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기준이 있어요. 대략적인 포인트는 나왔어요. 여기는 알려드리면 온수배관이었고요. 온수배관을 이제 수압 체크하고 그 다음에 압감사 했더니 그쪽에서 빠지는 게 보였고요. 그 다음에 해당 지점을 찾아서 요거는 이제 찾은 영상인데요. 올라오시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계량기를 잠갔다예요. 계량기를 잠갔다. 밑에 집에서 떨어지는 걸 보자마자 바로 올라오셨대요. 여기가 계단형이 아닌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떨어지자마자 올라오셨고, 오 그래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뭘 하셨냐면 계량기를 바로 잠그셨대요.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니까 더 이상 말라서 안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누수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배관이 터진 누수라면 계량기를 그냥 잠가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물론 이제 물은 써야 되겠죠. 물은 써야 되면 어떻게 하냐면 물을 쓸 때만 여는 거예요. 물을 쓸 때만 잠깐 한시적으로 잠깐 열었다가 물을 다 쓰셨으면은 다시 잠가 놓고, 다시 열었다가 다시 잠가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밑에 층의 피해를 일단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 탐지사가 가도 검사,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이제 가서 검사를 할 때 유관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유관 검사에서 안 나오면은 이제 악 검사를 해요. 공기압 검사를 해요. 왜?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요.
근데 이런 검사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죠? 검사가 의미가 없고 바로 탐지로 넘어가면 돼요. 바로 탐지로 넘어가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조치를 엄청나게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누수가 된다고 하면 계량기를 그냥 가감히 잠가버리세요. 물론 이제 세대마다 계량기가 있으면 가능한 이야기지만 그렇지 않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이면은 개인 계량기가 따로 없고 그 통으로 쓰는 계량기가 딱 하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보일러 밑에 보시면은 밸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밸브냐면 보일러 밑에는 5가지 배관이 있어요. 하나는 가스 넣는 거, 가스 주입 LPG가 들어가는 거, 하나는 냉수 배관, 하나는 온수 배관. 이 냉수 배관이 들어가서 데핀 다음에 온수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냉수 배관 안에 보면 냉수 배관을 자세히 보면은 밸브가 있습니다. 그 밑에 밸브가 분명히 있어요. 없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99% 있어요. 왜냐하면 보일러 수리를 하려고 해도 밸브가 있어야 수리를 하니까요. 그리고 온수 배관, 그 다음에 난방 배관에 공급이 있고 난방 배관에 환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이 난방 배관은 의미가 없고요. 최소한 이 두 가지 그 냉수하고 온수는 되는데 주로 터지는 게 어디냐면 이거 온수 배관이에요. 온수 배관이 주로 터지기 때문에 전체 다 쓴다고 하면 보일러 밑에 보이는 밸브는 잠가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잠갔는데 아니다 계속 쏟아진다 그러면 냉수잖아요. 그러면 누수 탐지사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온수 배관 잠갔는데도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 뭐죠? 냉수 배관이라. 냉수 아니면 난방인데 난방이 터지는 확률은 굉장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주로 온수 아니면 냉수. 왜? 수압이 그만큼 셉니다. 센 만큼 그 배관에 부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배관이. 특히나 온수 배관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이 들어갔다가 다시 식어요. 그리고 뜨거운 물이 다시 들어갔다 다시 식어요. 이거를 무한 반복하기 때문에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은 배관이 온수 배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량기가 한 개만 있는 건물이라면 온수 배관을 먼저 잠가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물론 냉수라면 방법이 없겠죠. 다른 사람들도 다 써야 되니까. 그죠? 그렇지 않다면은 온수 배관 먼저 잠가 보시고 온수 배관에서도 이상이 없다. 계속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냉수 배관이죠. 냉수 배관이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쓰셔야 돼요. 최대한 빨리 누수 탐지사를 부르시는 게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거는 이제 전화 받은 내용을 하나 또 말씀드리면 보통 5만원, 6만원 수도 요금이 나오셨대요. 5만원, 6만원.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서울에 있잖아요. 근데 지방에 계신 분이 전화 오셨어요. 전주라고 하셨어요. 전주. 전라도, 전주. 그래서 이제 지방 계신 분들은 제가 상담은 해드리니까 갈 수는 없잖아요. 갈 수는 없으니까 지방 너무 멀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변기 쪽이 좀 의심이 됐어요. 변기 부속이 고장이 나면 예를 들어서 변기 안에 그러니까 변기 물탱크 안에는 이렇게 생긴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물이 빠지면 이렇게 되고 물이 차면 이렇게 올라오는 조절 밸브가 있어요. 수위 조절이에요. 근데 이 물이 차도 수위 조절이 고장이 나서 계속 물이 뿜어져 올라온다면 그거는 이제 누수가 될 수 있거든요. 1차적으로 어디에 표시가 안 난다면 맨 밑에 층이거나 아니면 변기를 의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고객 그 변기 옆에 보면 밸브 하나, 그러니까 수도꼭지처럼 생긴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변기로 들어가는 수도꼭지인데 그거를 한번 다 잠가 보시고 돌아가는지 계량기 돌아가는지 확인하세요. 그래서 계량기가 돌아간다면 누수 탐지사를 빨리 부르시고요. 그렇지 않고 계량기가 멈춘다면 그거
배관 부속만 가셔도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와 같이 누수 탐지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으시면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거, 아주 기본적인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에 태가 없고 지속적으로 계량기가 돌아간다면 변기를 1차적으로 의심하시고요. 그리고 변기 밸브를 잠갔는데도 불구하고 변기 이제 꼭지예요. 꼭지라고 보시면 돼요. 변기 밑에 보면 꼭지가 반드시 있어요. 물이 채워져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누수 탐지사를 빨리 불러가지고 조치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폭탄이 날라옵니다. 수도요금 폭탄이 날라와요. 수도요금에서 누수 때문에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으니까 감면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수도사업소에서는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다 해주는지 않고 50%만 돼요. 그것도 누수 탐지를 했다는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작년 일이었어요. 작년에는 수도사업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 용산 어디 수도사업소인데 여기 누수 탐지 해주신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길래 주소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했다고 그랬더니 왜 전화했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나 싶어서. 근데 이게 누수가 맞는지 아닌지 누수 탐지를 해서 잡은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왜냐면 그 50% 환급해 주는 것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돈으로 주냐? 아닙니다. 그 다음 수도세 낼 때 감면해 주는 거예요. 감면해 주는. 돈으로 절대 돌려주지 않습니다. 감면이에요, 감면. 저번에 뭐 누수 탐지를 했으니까 이번에 어느 정도 빼고 이제 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알려드리면은 보험을 꼭 드셔야 됩니다. 보험. 집이 있으시면 살고 있는 집에 보험. 무슨 보험을 들어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자동차 보험에 일상배상 책임이 있어요. 일상배상 책임이 있으면 누수가 됐을 때도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상배상이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 누수탐지사한테 우리 보험이 있어요. 보험 서류 다 끝나고 되죠? 물어보면은 대부분 알고 계시니까 보험 서류는 세 가지가 됩니다. 영수증, 견적서, 누수 소견서,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이제 서류라기보다는 사진이에요. 사진. 이런 식으로 찾은 사진, 그 다음에 그 누수 피해 사진 이렇게 보내드리면 밑에 집 피해 본 것도 나온다고 합니다. 밑에 집 피해 보는 것도 나오고 누수 탐지 했던 공사 비용도 나온대요. 자가 부담금이 좀 있다고 해요. 그거는 보험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알아보셔야 돼요. 자가 부담금이 얼마나 있는지. 어느 데는 뭐 20만원 있는 데도 있고 어느 데는 30만원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보험사는 다 해주는 데도 있고 어떤 보험사는 안 해주는 보험사도 있고 그렇대요. 누수탐지 공사 비용을. 그거는 따져 보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누수탐지용 보험은 없어요. 누수탐지용 보험은 없고 그 일상배상 특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에도 되고 그 다음에 그 화재 보험에도 되는 걸로 생명보험 빼고요. 거기에도 된다라고 그러니까 특약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는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 내가 집이 하나 더 있어서 전세를 줬어요. 근데 여기가 누수가 됐다. 근데 이거는 적용이 안 된대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만 일상배상 특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뭐 이런 게 있다면 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저도 알아볼게요. 근데 몇 군데에서 집이 있으신 분들이 누수를 잡아봤는데 없다 그러더라고. 그거는 적용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험도 들어보시는 거, 그러니까 보험이 없으시다면 보험 들으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려요. 일상배상 책임보험. 일상배상 책임보험. 예, 일상배상 책임보험으로 알고 있어요. 특약이에요. 일상배상 책임보험은 없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에 한 줄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에
뭐 생명보험이면 뭐 안보험, 폐보험 뭐 이렇게 있듯이 자동차 보험에 일상 배상이라는 특약이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 더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1년에 더 추가하시면은, 저도 들은 이야기라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거 다 보험사에 물어보셔야 돼요. 보험사 특약이 워낙에 많고 보험사 약간 뭐 그 금액적인 부분도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보험사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은 자세히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금 공사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자가 부담금은 얼마나 되는지, 밑에 보상을 얼마나 해주는지, 어디까지 해주는지, 도배는 어디까지 해주는지, 이거에 대한 그거는 꼼꼼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왜? 이 누수가 되면 다 비용이거든요. 누수 탐지하는 것도 비용이고 밑에 집 벽지 해주는 것도 비용이기 때문에 다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돼요. 이렇듯 자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잠궈 볼 수 있는 거, 잠그는 거. 근데 잠궜는데도 계속 물이 비치고 떨어진다, 이거는 다른 부분이겠죠. 뭐 빗물 누수일 수도 있고, 화장실 방수 문제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배관 터진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때까지 지금 뭐 어떻게 잡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많이 다른 컨텐츠에도 많이 있으니까 지금은 좀 알려드리는 영상을 좀 만들고 있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 뒤에는 또 이제 소개하는 영상이 또 있어요. 그거까지 같이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누수 어떻게 잡아가는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알 수 있는지, 그거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누수 관련된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허용 누수 탐지 검색하시면요, 허용 요거 누르시고요, 동영상 누르시고, 허용 누수 탐지는 누수 관련된 채널이기 때문에 누수 관련된 이야기만 나옵니다. 누수 관련된 이야기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보셔야 돼요. 누수,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하고 맞는 샘플을 찾으셔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공사했는지, 아니면 그 누수 검사에서 끝났는지를 체크하셔야 누수를 빨리 잡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 그럼 검색하시면 돼요. 여기서 화장실이시면 화장실 누르시면 화장실에 관련된 누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걸 보시면 되고요. 천장이시면은 천장에서 천장 누수, 천장만 검색하셔도 천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부분의 채널의 검색이고요. 요 놈은 여기에 대한 전체 채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색 내용과 여기에 대한 검색 내용이 틀립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천장 치시면요, 유튜브의 전체적인 천장이기 때문에 여기도 있긴 있네요. 이제 자세히 찾아보셔야지 있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허용 누수 탐지는 누수 채널이기 때문에 누수 이야기만 내가 검색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검색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수 탐지 관련된 채널은 저도 있지만 다른 많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